뉴욕시가 인종차별과 관련한 조례나 정책 등을 검토하고 개정할 인종정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FBI가 인종차별 혐오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커뮤니티 단체들이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에게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지역도 더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 제제의 1차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업 경영진 250명이 징세를 거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뉴욕주 정부에 보냈습니다. PPP를 사기로 신청해 170만 달러를 챙긴 퀸스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공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최근 인종차별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시 조례안과 규정 내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적 조항을 수정하고 공공기관 내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인종정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We need to do something transformational. 뉴욕시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종정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뉴욕시의 정책 권고안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위원회가 뉴욕시의 인종차별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전례 없는 운동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회에 대한 공평과 포용, 대표성,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종정의위원회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불합리한 조례안과 정책을 바꾸기 위해 뉴욕시 헌장까지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조례안 수정을 위해 시민들의 투표권을 발동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과 이를 근절하는 방법을 찾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주로 뉴욕시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인종정의위원회 회장은 기독교 복지기관연맹의 제니퍼 존스 올슨 대표가 맡았으며 특별히 한인으로 조앤 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사무총장이 12명의 회원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FBI가 인종차별 혐오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 사례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시에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규탄에 나서자 모든 법 집행기관들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범죄 피해에 대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 시에는 911에 보고할 것과 지역사회에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FBI는 아시안 태평양계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시안 혐오 범죄로 뉴욕시 일대에 반혐오 범죄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경찰이 지난 주말에만 최소 5건의 혐오 범죄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더모쉐이 시경국장은 올해 총 10건의 아시안 혐오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어 사건 발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뉴욕시 F전철에서 한 남성이 중국계 20대 여성에게 방류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K씨 첸에 따르면 용의자는 백인 남성으로 당시 검은색 상의와 바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나이대는 60대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의 서퍼 카운티는 최근 증가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태스크포스는 특수훈련된 검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카운티 내 전 지역에서 혐오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과 함께 협력해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message is very simple. We will not tolerate hate in Suffolk County. 이날 발표에서 증오범죄를 규정짓는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증오범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에 대해 주의원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의 인종과 피부색으로 인해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특정 위반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저지른 이에 대해 증오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태스크포스는 카운티 인권위원회와 협력해 가해자에게 혐오 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는 교육 프로그램 Stop Bias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폭 경찰은 현재 2건의 증오범죄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 내 눈에 띄는 증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폭 카운티는 지난해 유대인 혐오 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던 시기에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유대인 혐오 범죄 대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커뮤니티 단체들이 빌드블라시 뉴욕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뉴욕시 레스토랑의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지역도 더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오픈 레스토랑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됐습니다. 현재 뉴욕시 내 오픈 스트리트는 뉴욕시 5개 지역에 총 100마일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오픈 스트리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고 있습니다. 오픈 스트리트는 차량 통행을 제한해 시행 후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지난 22일 63개의 커뮤니티 그룹의 연합은 드블라지 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오픈 스트리트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서한에 오픈 스트리트가 산책, 운동, 휴식뿐만 아니라 사교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기 질도 좋아지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요청한 내용은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연중 무휴 상시 운영하고 벤치, 화분, 안전 펜스 등을 추가 설치할 것과 운동,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우스 브롱스, 스탠 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 등입니다. 한편 뉴욕주 식당 업주들은 현재 시행 중인 야간 영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뉴욕주 식당과 술집은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4월 5일부터 극장, 볼링장, 당구장, 체육관, 카지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술집은 제한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시민이 희생되면서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대통령 직권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n't need to wait another minute, let alone an hour.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앞으로 생명을 구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며 상하원에서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몇 가지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의 한 식품점과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공격용 무기와 고성능 자동 소총 등을 금지시키는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상원에 앞서 하원을 통과한 무기 구입 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2건의 총기 관련 개정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원을 통과한 두 개의 법안, 즉 초당적 신원 확인법과 신원 확인 강화법을 상원에 송부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주 내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과 의논해서 총기법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원 대부분이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총기법 개혁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민간인 총기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총기 사건 사고에 따른 사망률 역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총기와 관련돼 4만 3천 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1차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한 뉴 잉글랜드 저널의 논문 내용을 인용해 백신의 효과를 보도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을 마친 텍사스주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 종사자 8,121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병원과 캘리포니아대 의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 14,990명 중에선 7명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감염된 사람 중에서도 일부에서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증상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서 승인된 어느 백신도 100%의 효능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과신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일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프로테아제라고 불리는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서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테아제 억제제는 주로 HIV와 C형 간염 등의 바이러스성 병원체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화이자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임상 전 연구에서 코로나19를 상대로 강력한 항바이러스 활동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치료제는 알약 형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염 초기의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또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하는 비슷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원비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머크와 로슈 등 제약사도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업 경영진 250명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50명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에 증세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제임스 다이먼 JP 모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로버트 톰슨 뉴스 코퍼레이션 CEO와 주요 로펌, 부동산 기업 경영진 등이 서명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뉴욕 빈부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려면 기업과 고소득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세금 인상안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에서 뉴욕의 회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진 만큼 증세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노동자들이 뉴욕보다 세금이 훨씬 낮은 다른 지역에 다시 정착했다며 팬데믹 사태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점은 이해하지만 세금 정책 변화는 경제 회복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뉴욕주가 잃어버린 수천 개의 소상공 업체와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면 교육, 건강, 사회복지 시스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수익을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와 로버트 무지카 뉴욕주 예산국장은 기자들에게 예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뉴욕은 신규 부양책에 따른 지원과 예상을 웃도는 세금 수임 덕분에 37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선된 재정 상황이 세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를 사기로 신청해 170만 달러를 챙긴 퀸즈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 원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23일 롱아일랜드 시티의 퀸즈브리지 하우스 아파트에 사는 31세 조엘 페랄타를 PPP 대출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페랄타는 지난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소지에서 영화 제작 회사인 J필름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PPP 신청 서류를 작성해 170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페랄타는 회사 직원이 62명이며 월급 총액만 70만 달러인 큰 규모의 영화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직원은 한 명뿐이었으며 연간 총수익은 5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여러 웹사이트에 J필름의 주소지로 등재했습니다. 검찰은 페랄타가 대출 신청 때 이 주소지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웹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PPP 대출 신청 때 신청자는 자신이 대출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랄타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시 공무원들이 5월 3일부터 재택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뉴욕시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와 사무요원, 기술 분야 전문가 등 8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경찰관과 소방관, 보건 관련 공무원 등은 이미 사무실 복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뉴욕시는 사무실로 복귀하는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뉴욕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중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20%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교육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등교 여부에 따라 사무실 복귀가 힘든 공무원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모든 요양원을 대상으로 실내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2일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CDC 지침에 따라 뉴저지에 있는 모든 요양원을 대상으로 외부인들의 실내 방문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요양원의 실내 방문이 1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주정부 지침에 따르면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요양원 거주자와 만날 수 있고 포옹 등의 신체 접촉도 허용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요양원 거주자는
해당 요양원이 소재한 카운티의 코로나19 활동 지수가 중간 또는 낮은 단계에 있어야만 외부인의 실내 방문이 허용됩니다. 백신을 맞은 요양원 거주자는 지역 등에 관계없이 외부인의 방문이 허용됩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6월 8일 치러지는 정당별 예비선거를 현장 투표 중심으로 치를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6월 예비선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정기적으로 운영됐던 타운별 투표소들이 모두 문을 열 것이라며 원할 경우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소 현장을 찾아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긴 했지만 2달 반 후에는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6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 모두 우편 투표 중심의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본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650만 명 중 72%에 달하는 440만 표가 우편 투표로 접수되면서 각 카운티 선관위와 뉴저지주 선관위의 개표 작업에 과부하가 일어나 전국에서 개표가 가장 느린 주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인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고 예정된 행사 참여를 취소하고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각종 규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제3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뉴욕에서는 영국발 변이 B117과 뉴욕주 자체 변이 B1526가 신규 감염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백신 접종 가속화를 위해 모든 종교시설을 백신 접종 장소로 활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